자, 이번엔 야권의 대선 주자들 사이의 공방도 이건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보도가 나왔는데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총장의 악수 손을 뿌리쳤다. 또 반면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삿대질을 했다. 양쪽 캠프에서 이렇게 굉장히 열을 내고 있습니다. 손을 뿌리친 게 사실일까요? 삿대질을 한 게 사실일까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좀 고성이 오갔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토론회에서 윤석열, 유승민 이 두 후보가 공방을 벌였던 것부터 봐야 됩니다. 이 대목입니다.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요? 글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거든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지난번에 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6월 9일인가 네네, 첫 공개 행사하실 때 네네. 윤석열 후보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 모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인데 예,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모릅니다. 모릅니까?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저는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자, 요 토론 직후에 벌어진 이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양쪽 캠프의 주장들이 모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자, 사실 여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얼굴을 붉혔다. 요 토론 직후에 자, 윤석열 후보가 왜 토론에서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조심하라. 의혹 보도 나왔는데 뭘 하면 안 된다는 건가. 당신이 뭔데 조언을 하냐. 라는 얘기가 오갔다라는 보도가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보도되고 있고 일단 유승민 캠프의 주장은 윤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삿대질하고 가슴을 밀쳤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는 사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저거. 유 후보가 그게 뭔 상관이냐며 악수한 손을 뿌리치고 갔다. 이게 진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다시 유승민 캠프에서 저 거짓말이다. 우리 후보 안 뿌리쳤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재명 기자,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에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가서 항의한 건 맞습니까? 항의인지를 두고도 사실 윤 전 총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무슨 얘기를 항의란 하고 게 아니라 있습니까? 예. 그냥 인사를 나누면서 지금 조심하라 이렇게 한 표현이 되니까 마치 뭐 말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법 강의라는 걸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저도 이제 봤는데 저 논란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무슨 뭐 사이비 교주 같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이제 말을 했던 거다.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인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언을 하는 거다 이런 이제 의미였는데 글쎄요, 그걸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자기에 대한 항의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양쪽 말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 쪽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를 오히려 밀치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당신이 뭔데 조언을 하냐라는 표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말을 한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유승민 후보는 본인에 대한 항의로 받아들이고 아니 TV 토론에서야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런 걸 나한테 항의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격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전혀 항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가 화를 내면서 손을 뿌리쳤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게 사실인지 정말 알기가 쉽지 않은데 TV 토론의 직후에 마이크가 아직 빼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양쪽 다 이미 다 마이크 녹음도 돼 있을 테고 방송사에서 이미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녹음을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결론이든 간에 참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웃으면서 악수를 해야 될 텐데 참 뭐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유승민 후보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표현한 건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알 수 없지만 윤 전 총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에 대해서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천공 스님을 사이비처럼 얘기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곤란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라고 점잖게 조언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걸 유승민 캠프에서는 왜 토론회에서 그런 미신 얘기를 하느냐라며 따졌다 윤석열 후보가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가 지금 양쪽의 인식이 좀 다른 것 같고 가슴을 밀쳤다느니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는 일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박정원 전 대변인 이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상당히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 일을 두고 양쪽이 굉장히 감정이 상하게 된 것만큼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위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부딪히고 있는 두 후보 그리고 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야당 지지자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무엇이 중헌디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서 저는 걱정스럽다. 왜냐하면은 이 당신이 뭔데라는 표현을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했다면 사실 우리 뭐 정치부 기자들 다 뭐 여러 정치인도 잘 아시겠지만 토론회 때 막 치열하게 하다가도 끝나면 아이고 박정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전재수 의원님 다음번에 좀 살살 좀 해주시죠. 허허 웃고 돌아갈 텐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감정의 골이 격해졌다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이제 저게 사실이라면? 내일 사실은 4가 네 분의 후보가 추정전 추려지고 다시 또 한 달 정도 굉장히 토론회와 경선을 해야 되는 과정이 국민의힘은 남아 있거든요. 이게 엊그제 있었던 토론회가 끝이 아닌데도 저런 식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두 후보 간의 이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이 많이 격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경선 어떻게 치룰 건가라는 생각이 걱정이 우선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대우를 잘 정비해서 진짜 그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들을 갖고 있는 각각의 경선 후보들이 저렇게 해서 지켜보는 당원들, 국민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뭐 여기 또 뭐 등장하는 분 있잖아요. 안상수 후보님처럼 저도 여기서 그냥 흉내를 좀 한번 내면 좀 두 분 후보님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주장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둘 다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일단 양비론적 입장 주셨고 전재수 의원님 만약에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처럼 토론이 끝났는데 윤석열 후보가 왜 토론에서 자꾸 미신 얘기를 해요? 조심해요. 라고 했다면 유승민 후보가 격앙된 반응을 보일 법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왜 유승민 후보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어떻든 미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윤석열 후보가 제공했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해놓고 왜 토론에서 미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물으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것이죠. 기분 나쁠 수 있다.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빌미를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제공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왜 미신 이야기를 토론에서 하냐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제 좀 황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당원을 가지고서 이제 위장 당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치를 해보면 당내에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당원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생활을 해보게 되면 저 사람이 진짜 이 민주당 당원이 맞나? 저 사람이 진짜 국민의힘 당원이 맞나? 할 정도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언행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 생활을 윤석열 후보가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조금 적대적인 언행을 보이는 당원을 위장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마치 간첩 이야기하듯이 위장 당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TV 토론을 하다가도 제가 이제 박정아 우리 대변인하고 지금 서로 완전히 다른 이제 견해를 밝히더라도 이것은 제 감정을 박정아 대변인에게 말하자면 감정을 이입을 시켜가지고 인간적으로 싫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토론회가 끝나면은 사람을 적대시하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저 두 분의 행위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건 간에 상당히 좀 자세와 태도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국가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자세와 태도 또 이제 가십거리와 비슷한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지금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적통 논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떻든 기본 소득이나 기본 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논쟁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1차 컷오프가 끝나고 이제 4명으로 후보를 추리게 되면 아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조금 더 예.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적대시한 태도를 보였냐, 누가 먼저 서로를 적대시했느냐, 요것도 좀 서로 주장이 다르니만큼 시시비비가 좀 가려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서로의 주장이 좀 극명하게 달려요. 이 가운데 학문침 전문가 공방까지 벌어졌고요. 앞서서 우리 또 전재수 의원님의 또 말씀 중에 간첩 대하듯이라는 건 전재수 의원님의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간첩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도 높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